어머니, 어제 저희 집에서 하루 신세 지신 거랑 오늘 아침 드신 것까지 다 합쳐서 15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엄마가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지. 며느리가 돼서 지금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야?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여기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며느리랑 반반 나눠서 구매한 집이에요. 저랑 승재 씨가 반반 나눠서 산 집이라고요. 이 집의 절반은 제 건데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불쑥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집 찾아오는데 너한테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돼서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니? 자꾸 똑같은 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집은 저랑 승재 씨 공동명의고 절반은 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려요. 요즘 시대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제 주위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온 건 저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지. 결혼할 때 부모가 꼭 보태주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세대는 전부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받는 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두 분이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모른 척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버님께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죽을 때 그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베풀 줄도 아셔야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사돈댁에서는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줬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같냐고요? 정말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제 네가 그 여자랑 이야기 나눈 거 못 들었을 줄 알아? 무슨 얘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가 너한테 몰래 용돈을 줬었다면서. 저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하룻밤 주무신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제가 통화하는 것도 엿듣고 계셨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못된 며느리로 만드셔서 좋으세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는 먼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용돈 주시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숙박비랑 밥값 지금 제 계좌로 보내세요. 뭐라고? 새어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사는 60대 중반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고 단란했었던 저희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려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나 보던 이런 분통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일이 저한테 생기기라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다 보니 지인들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이렇게 인생 이야기 채널에 제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제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 말년에 일어난 분통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6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난 저희 외동 아들 승재도 우리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부모 속을 크게 썩였던 적이 없는 효자였고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아들도 결혼까지 했으니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 큰 걱정거리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저희 남편은 체질상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려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오니 너무 좋았지만 남편 본인은 그런 점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술 한잔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본인은 음료수만 홀짝거리고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제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같이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만 되면 상가집에 가야 한다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못 마시니 저녁에 술자리에 갈 일도 없고 사업을 그만두고 나니 사업할 때 만났던 분들하고도 연락이 많이 끊겼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늦바람이 들어 밖으로 나돌려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뭘 하러 다니길래 평생 안 그랬던 사람이 저녁에 집에를 안 들어와? 아니 뭐 요즘 집에만 계속 있으니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예전에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뭐. 당신 친구들도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들도 밤늦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하고는 연락도 거의 다 끊겼다면서. 도대체 밤늦게 누굴 만나러 다니는 거야? 아, 그냥 만나는 사람들 있어. 당신이 내 친구들을 다 알아? 당신이 모르는 내 친구들도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당신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들어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솔직히 말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해. 친구들도 내 마음대로 못 만나.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뭘 할 게 있다고 매일같이 나가냐고.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남자들끼리 뭘 하러 다니냐니깐. 커피 마신다 커피. 남자들끼리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신다고. 뭐라고? 남자들끼리 새벽 늦은 시간까지 몇 시간씩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이 둘러대는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커피숍에 모여 밤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다는 걸 믿고 있을 여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밤에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말로 표현 못할 쎄한 느낌을 받으면 어김없이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아내분들의 그런 촉 때문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 곤란을 겪었던 경험들도 한 번씩 있으실 거고요. 저는 그런 제 촉을 믿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가 착각하고 있길 바랬거든요. 한 평생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제가 결혼한 지 40여 년이 지난 60대 후반이 된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 혼자 의심만 하고 있을 뿐 뭔가 물증이 없으니 더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외모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남편의 다정했던 성격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거지. 제 남편이지만 솔직히 외모는 탈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빠 안 닮고 저를 닮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밤늦게 집을 나갈 준비를 한다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죠. 남자가 남자 만나러 나간다고 아침에 한 샤워를 저녁에 다시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살면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이 소파 위에 올려둔 휴대폰으로 카톡 소리가 들리더군요. 물이 나게 달려가 조용히 남편 폰을 확인하니 미희라는 여자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오늘 올 때 자신이 선물해줬던 향수를 뿌리고 오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죠. 당신 잠시 나하고 얘기 좀 해. 얘기? 무슨 얘기? 나 지금 바빠. 할 말 있으면 그냥 내일 얘기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미희가 누구야? 뭐 하는 년인데 당신한테 향수를 뿌리고 오라고 해? 당신하고 무슨 사이길래 향수를 뿌리고 오라고 하냐고. 당신 뭐나 몰래 내 핸드폰이라도 본 거야? 내가 보려고 봤어? 미희한테 카톡 왔다고.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잖아.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길래 매일같이 밤늦게 나가나 했더니 여자 생긴 거였어? 그냥 친구야, 친구. 다른 친구 통해서 알게 된 동네 친구라고. 나는 뭐 친구 만나면 안 돼. 당신한테도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잖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다고. 친구를 만난다는 거야. 친구가 아니라 당신 여자친구겠지. 무슨 친구를 매일 밤마다 만나냐고. 그때까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제 촉이 제발 틀리기를 바래왔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아무 죄 없는 남편을 혼자서 의심하고 있는 거길 바랬었죠. 왜냐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을 젊을 때도 아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했든 안 원했든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순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너무나 미웠지만 이른이 다 된 남편한테 꼬리를 치는 정신 나간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남편을 정말 혼쭐 내놔야 앞으로 살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집에서 나가서 그 여자랑 살아라고 남편한테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나는 당신이 외도하는 걸 눈 감아줄 만큼 대단한 위인이 아니니 앞으로 나 말고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지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나가서 그 여자랑 아예 살림을 차리지 그래? 그 여자가 이른이 다 된 당신이랑 같이 살아는 준대.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네가 잘못해놓고 아무 죄 없는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조만간에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어.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까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아니 그 여자 만난 지 얼마 됐다고?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나보고 집을 나가라는 거야? 지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 못 해주겠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도저히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그걸 알긴 아냐고.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바람핀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바람핀 게 나 때문이냐고?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여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지난 40년 동안 지옥처럼 살아온 걸 얼마나 후회한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옥 같았다는 거야?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결혼하고 40년 동안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승재한테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랑 넘어가서 지옥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당신이 나랑 살면서 언제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있어? 뭐? 애교. 내가 지금 나이가 65인데 당신한테 애교 부릴 나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말고 젊었을 때도 그랬던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나도 도저히 당신처럼 곰 같은 성격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 남자보다도 더 무뚝뚝한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먼저 그렇게 표현해 준 적 있어? 나보다도 더 무뚝뚝한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자고. 우리 둘이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걸 내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표현 못해서 미안하니까 당신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지금 하는 말들 진짜 진심이야? 평생 크게 싸운 적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으면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리고 당신 곧 있으면 이른이야.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 같아. 당신 곧 있으면 이른이라고. 이른 나랑 처음 만났을 때 20대 중반인 이철현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솔직히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닌 거 몰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거겠냐고. 아, 다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미애 씨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결심한 거 앞으로 후회할 일도 없고 당신한테 용서를 빌 일도 없으니 구질구질하게 그만해. 나도 남은 인생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당신 지금 사랑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날 두고 그 여자한테 사랑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그날 저녁 저한테 외도 사실을 발각당한 남편은 오히려 모든 잘못을 저한테 돌렸습니다. 그러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여자가 선물해준 향수를 옷에 뿌려대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아들 승재를 키워왔던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적반하장으로 집에서 나가란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갈 곳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다른 친구들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라도 했을 때도 저는 제 남편을 믿었기에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왜 안 그랬는지 과거에 제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 생기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들 승재였습니다. 곧장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빠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저희 아들 말곤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어? 엄마가 아들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좀 걸었어. 응. 엄마, 저녁은 아까 먹었지.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울었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아빠가 엄마를 두고 바람을 폈어.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랑 싸웠는데 조금 전에 싸우고도 그냥 엄마를 놔두고 그 여자 만나러 나갔어. 아니, 엄마 진짜야?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어디서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아빠가 내일 모레면 이른인데 바람을 폈다는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집에서 나가래. 이 집이 본인 집이지 내 집이냐고 하면서 다음 주까지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거 있지.
승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희 아빠 얼굴을 도저히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너희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될까? 엄마, 우리 집에 온다고? 아니, 근데 아빠가 바람을 폈다니 지금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우리 아빠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마, 잠시만. 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빠한테 직접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다시 전화 줄게. 잠시만 기다려. 아들이 5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를 준다 했는데 30분이 넘어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엄마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서운하기도 했지만 무슨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제가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 주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새벽이나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온 남편이 다시 집에 오는 걸 도저히 눈뜨고 못 지켜볼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들한테 미안한데 며칠이라도 신세를 좀 지면 안 되겠냐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면 일단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엄마가 온다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니 직접 데리러 오진 못하고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갈 곳 없는 채 신세의 아들이 데리러 오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택시를 잡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승재야, 엄마 왔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들네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더군요. 뭔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 소민 씨랑 잠시 얘기 좀 한다고. 아니, 승재 씨 잠시만요. 우리 아직 얘기도 안 끝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그걸 내가 소미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랑 승재 씨는 결혼을 한 사이고 여긴 우리가 같이 사는 신혼집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집도 승재 씨가 사온 게 아니라 저랑 승재 씨랑 정확히 반반 내서 구매한 집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미리 동의를 구했어야죠. 제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소미 씨한테 당연히 미리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 엄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 집에 못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디 미국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천지에 부모가 자식 집에 못 오는 경우가 어딨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재 씨,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들 집이라고 하는데 아들 집이 아니라 아들이랑 며느리 집이죠. 이 집의 절반은 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미리 얘기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 보고 돌아가라고 할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아주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으면 집도 정리를 좀 하고 반갑게 맞아드렸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예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예의가 아니신 거죠. 제가 설마 하다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서러운데 아들네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운수 나쁜 날이 있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건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제 앞에서 한참을 다투더니 결국 아들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 꼴까지 당하며 아들네 집에서 머물러야 되나 싶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바람피고 뻔뻔하게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너무나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랑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하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하니 한사코 제 손을 잡고 며느리가 뭔가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편하게 있어도 되니 얼른 들어오라고 제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오게 됐어도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며느리 말대로 밤 늦은 시간에 신혼집에 불쑥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아들이 자기 침대를 양보하며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아들과 며느리가 지내는 방을 제가 뺏어서 머물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었으니 급한 대로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내가 남편한테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남편이 외도를 했나 스스로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아들네 집에 머무는 것도 하루 이틀일 텐데 앞으론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긴장이 되니 입이 바짝 마르더군요. 참다 물을 한 모금 마시러 조용히 주방으로 갔는데 그때 큰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새벽 늦은 시간 주위가 너무 조용하니 원하지 않아도 제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소민 씨,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모질게는 못 대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그러면 새어머니한테 받은 돈 다시 돌려줄 거예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시아버지랑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걸 이해해달라고 주신 용돈들 다 돌려드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받으면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 일인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돈을 받아서 일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제가 승대 씨하고 상의를 했어도 결국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승대 씨는 본인 마음 편하려고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승재 씨도 그 돈을 안 원했으면 돈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히 얘기했겠죠.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그 돈 안 받았을 거예요. 이미 소민 씨가 돈도 덜컥 받고 그 돈으로 소민 씨가 우리 가게 이전할 곳까지 이미 부동산하고 계약해버렸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승재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승재 씨나 저나 둘 다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 안 받고 빚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는 부자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승재 씨 가게도 훨씬 좋은 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부자로 살게 만들어주자고요. 갑자기 제 귀에 들어온 돈 얘기에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그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한테 접근한 여자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 같았어요. 제 생각엔 저를 남편한테서 떼어놓기 위해 돈으로 아들을 매수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성격상 절대 그 돈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 저희 며느리한테 대신 전해준 것 같았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 가게를 확장 이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왜 아들한테 준 건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사연 후반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 잠은 좀 잤어? 그래도 조금 눈은 붙였어. 엄마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잠은 잤다고 하니 다행이네. 어머니, 저희 집이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말씀도 없이 찾아오셔서 조금 불편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불편할 게 어딨니? 여기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승재 씨랑 저랑 같이 구매한 집이에요. 공동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자꾸 아들 집이라고만 하시면 섭섭해요. 소민 씨, 왜 아침부터 엄마를 무안하게 만들어요? 며느리가 돼서 우리 엄마한테 좀 싹싹하게 대하면 어디 덧나기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승재 씨.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어제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신 거랑 지금 제가 차려놓은 아침밥까지 다 합쳐서 10만 원은 주셔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이 집에서 신세를 졌으면 제가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니? 이미 독립해서 저랑 결혼까지 했는데 밤 늦게 불쑥 찾아오신 어머니 잘못이죠. 소민 씨, 진짜 그만하세요. 제가 경고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를 대하면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승재 씨는 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지금은 2024년이에요. 2024년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온 건 저 말곤 아무도 없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결혼할 때 부모가 꼭 보태주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세대는 전부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희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몸도 멀쩡한 젊은 사람이 도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께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죽을 때 그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좀 베풀 줄도 아셔야죠. 소민 씨,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같냐고요. 정말 못 듣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제 새벽에 너희들이 나눈 얘기들 못 들은 줄 알아? 무슨 얘기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어제 새벽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러면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그러길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제가 그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못된 며느리로 만든 것도 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요. 누구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도와주시겠다고 돈을 주시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숙박비랑 밥값 지금 제 계좌로 보내세요. 뭐라고? 새어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깐 며느리가 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말리지 않고 한숨을 쉬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며느리를 잡고 흔들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하니 저도 더 이상 힘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곧장 아들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며느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제 제가 아들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처음 알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돈도 돌려줄 거고 자기는 아빠하고
바람난 그 여자가 새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순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대로 엄마가 집에서 떠나면 평생을 불효자로 살게 될 것 같으니 집에 계속 머물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바람을 핀 건 남편이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받은 건 며느리인데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랑 이렇게 몸싸움까지 했는데 아들 집에 더 머물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텔방에서 며칠을 지내다 작은 원룸을 구해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아직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발 붙일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에 나눈 대화를 듣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고 증거로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바로 어제 남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더 이상 남편하고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으면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나 하라며 전화를 안 받고 있었는데 전화가 수십 통 오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정말 미안한데 소송 건 거 취하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그 여자랑도 벌써 다 끝났어. 당신 말대로 날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 내가 벌어놓은 돈을 노리고 온 거였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평생을 같이 살아온 당신을 두고 한눈을 팔다니.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가 당신한테서 날 떼놓으려고 며느리한테 돈까지 찔러줬던 거 알아? 나도 지금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서 진짜 가진 것 하나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런데 민사소송까지 걸어오면 진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부탁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그리고 날 집에서 쫓아낼 때 길에 나앉으라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당신도 어디 한번 길에 나앉아봐.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찔하지? 사연을 제보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절대 저희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저를 버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며 저를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군데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위기에 처하니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인생 말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이런 기구한 일이 일어난 건지 세상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결국 며느리가 말도 없이 계약한 부동산을 해지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은 못 받겠지만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사돈댁에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딸한테 확실히 얘기해 둘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식이 들리는 대로 댓글을 통해 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비록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힘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그럴 테니 같이 힘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음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이든 좋으니 저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